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나는 신이다. 신이 버린 사람들 조성현 PD가 지난 10일 한국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다큐멘터리와 관련된 생각들을 나눴습니다. 버지니아주 리젠트 대학교에서 봄방학 기간에도 학생들의 즉흥 예배 참여가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힌 다른 중소은행들의 연쇄 뱅크런, 즉 자금 대량 인출 사태 가능성이 당국의 신속한 대책 등에 힘입어서 일단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시카고에서 한 남성이 유명 치킨윙 체인점인 버팔로 와일드 윙스를 상대로 허위 광고 및 소비자 기만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후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3일 SVB 파산 사태는 지난 1년간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한 연준의 경고 신호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나는 신이다. 신이 버린 사람들 조성현 PD가 지난 10일 한국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다큐멘터리와 관련된 생각들을 나눴습니다. 나는 신이다는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JMS 총재인 정명석 등 4명을 다룬 총 8부작 다큐멘터리는 지난 3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조성현 PD는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만큼이나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비 종교 피해자의 2세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선택권 없이 노출됐고 특정 사이비 종교를 믿는 부모를 둔 자식들의 피해가 크다며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리젠트 대학교에서 봄방학 기간에도 학생들의 즉흥 예배 참여가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열린 부흥 집회에 참여했던 리젠트대 학생들은 지난달부터 캠퍼스에 모여 저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캠퍼스 사역 책임자인 제프 고스만은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대학에 봄방학이 있지만 학생과 교직원 및 지역사회가 자발적인 예배와 기도를 위해 계속 모인다고 밝혔습니다. 캠퍼스에 위치한 쇼채플은 자막 없는 기도와 찬양을 위해 이번 주에 매일 개방한다면서 에즈베리에서 경험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영적 부흥이 느껴진다고 밝혔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힌 다른 중소은행들의 연쇄 뱅크런, 즉 자금 대량 인출 사태 가능성이 당국의 신속한 대책 등에 힘입어서 일단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실리콘밸리 인근의 중소은행으로 한때 위기설이 돌았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지난 13일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회장은 어제 CNBC 방송에서 JP 모건 체이스의 자금 지원 덕에 고객들의 인출 요구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앞서 SVB 파산 이후 이 은행에서도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이 퍼졌지만 전날 은행 측에서는 JP모건 체이스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수혈받아 아직 쓰지 않은 가용 유동성을 약 700억 달러 수준으로 늘렸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SVB와 시그니처 은행 등의 예금보호 상한선을 넘는 예금도 전액 보증하며 은행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유동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준의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발표하며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시카고에서 한 남성이 유명 치킨윙 체인점인 버팔로 와일드 윙스를 상대로 허위 광고 및 소비자 기만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카고 남성 에이먼 할림은 지난 10일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 지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 1월 시카고 북부 교외 도시 마운트 프로스펙트의 한 매장에서
뼈 없는 닭날개를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뼈를 제거한 닭날개 요리라 생각해서 구입했지만 살코기에 빵가루를 입혀 튀긴, 즉 치킨 너겟에 더 가까웠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림의 변호인단은 유사 경험을 가진 소비자들을 모아서 집단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후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3일 SVB 파산 사태는 지난 1년간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한 연준의 경고 신호가 될 것이라고 언급해왔습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연준의 숙제였지만 연준의 또 다른 존재 이유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 안정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계 투자은행 미국 금리 분야 대표는 현재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며 다만 그럴 경우 금융 시스템의 약점이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지금껏 금리 인상으로 충격을 받은 다른 미국 은행의 현실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융 시스템 안정이라는 목표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주지사가 지난 13일 새로운 유급 휴가 법안인 SB 208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2024년 3월 31일부터 일리노이주 내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적용됩니다. 12개월 동안 최대 40시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프리츠커 주지사는 현행법에서는 병가를 낼 때 또는 의료 예약 또는 휴가, 기타 사유로 휴가를 낼 때 급여를 보장받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2024년 3월 31일 이후부터는 근로자는 유급휴가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문서를 제공할 필요 없이 어떤 이유로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오랜만에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3도, 밤 최저 기온 24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